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한 주는 좀 어떠신가요? 이제 시작했죠. 한 주의 시작이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최근에 그 증시가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 타격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조정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조정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면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손해를 보지도 않았을 거고 이 하락이 크게 와닿지도 않을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잘 시장을 대응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 자, 우선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시장 분석이 이제 슬슬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말씀드릴 게 많이 없었어요. 말씀드릴 게 많이 없어서 좀 찾아뵐 일이 많이 없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말씀드릴 게 많아질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고 앞으로는 분석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섹터가 갑자기 테마화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급 및 데이터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야지 이 섹터가 어느 정도 움직이겠구나, 지금 들어가면 망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우리가 생각했던 라인까지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밑꼬리를 살짝 달고 있죠. 여기서 갭 하락을 하고 밑꼬리를 길게 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냐, 연준이나 이런 데서 어떤 뉴스가 나오냐,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냥 이제 우상향 단계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조정이 깊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거고 그 신중론을 기반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당분간은. 특히 최근을 이끌어왔던 섹터들이 갑자기 폭삭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섹터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코스닥, 쌍봉까지 봐야 됩니다. 쌍봉까지. 어설픈 쌍봉이긴 한데요. 이거 아직 좀 지켜봐야 돼요. 이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 코스닥을 이끌어오던 에코프로 등등의 섹터가 기운다고 해도 코스닥 시장이 기우는 건 아니에요. 상승이 좀 제한되긴 하겠죠. 하지만 코스닥 시장이 폭삭 망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수급에 대한 이동이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 다들 그게 뭐야 라고 했지만 에코프로 등등의 2차 전지의 수급이 빠질 때 어디로 몰렸죠? 다음 코스닥 시총 규모인 바이오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은 그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섹터는 조정을 받지만 코스닥 시장의 돈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어차피 데이터로 보면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거지 부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코스피 완만한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봉의 흐름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역 헤드 앤 숄더를 그리고 그대로 상승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죠. 점점 그 밑꼬리가 그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건 계속 지켜봐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또 조정을 보일 거예요. 이렇게요. 조정을 보일 거고 한 3주, 4주 정도 조정을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플랫 조정일 수 있고 또는 점점 올라가는 상승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 돼요. 섣불리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낙관론에서 신중론으로 변경한다. 조정은 피할 수 없다. 언급하자마자 조정이 나와서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고 맞으면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조정폭이 깊진 않을 예정입니다. 코스피 조정이 끝나면 코스닥도 같이 움직일 예정이에요. 아까 앞에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의 수급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매도랑 매매 동향, 신용 등을 좀 봐야겠죠. 이 대표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 공매도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시장 분위기가 어떻다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죠. 최근에 상승이 왜 일어났는지 바로 보이죠. 여기 진한 색깔의 산이 공매도 잔고입니다. 공매도 잔고. 공매도를 하게 되면 늘어나고 공매도를 갚게 되면 줄어드는 거죠. 자, 지금 최근에 어땠죠,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공매도 잔고가 확 줄었죠. 이렇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상승한 이유는 공매도 잔고가 줄어서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음이 생기죠. 그럼 공매도 잔고는 왜 줄었나요? 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결국엔 글로벌 매크로랑 관계가 있는 거죠. 더 이상 강한 긴축에 대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고 있고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향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무뎌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은 어쩔 수 없이 쇼트 커버링을 해야겠죠. 그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SK하이닉스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그 급격하게 늘었던 공매도를 갚아버린 거죠. 이건 블록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SK하이닉스가 주력 그 반도체 섹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보일 때 조금 문매도 맞았지만 지금 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뭐 큰 수익권으로 돌아섰죠. 에코프로 BM이 중요합니다. 에코프로도 중요하지만 에코프로 BM이 중요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공매도 잔고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공매도 잔고가 점진적으로 는다는 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예,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단 급등할 때는 이렇게 쇼트 커버링이 급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점점 공매도 잔고가 쌓이면서 주가는 우상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기억나시죠? 여기 전고점 돌파할 때. 이때 욕 많이 먹었죠, 저. 예, 이거 전고점 돌파한다고 했다가. 자, 그 돌파한 다음에 지금 올라갔고, 지금 쌍봉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설픈 쌍봉이 발생했지만, 제가 봤을 때 전고를 돌파하는 흐름을 한번 가져갈 겁니다. 전고를 돌파하는 흐름을 한 번은 가져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때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이 되겠죠. 예, 거기서 낚아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네이버 때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그때도 똑같은 의견을 드렸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전고를 돌파하는 흐름을 한 번은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입니다.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그 예전에 뭐 그 1조가 넘는 공매도 잔고였는데 지금 뭐 3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쇼트 커버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누가? 외국인이요. 점점 외국인이 쇼트 커버링을 했고 현재 주가는 바닥을 완만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때 말씀드렸죠.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 계속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있고 공매도 잔고는 나날이 줄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그렇게 괴롭혔던 1조가 넘는 공매도 잔고가 다 사라져 갔단 말입니다. 이제 그 3천억은 아직은 많습니다. 아직 많아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아직도 블록들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전 주력 바이오 대형 섹터가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어셀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도하는 섹터들을 좀 봤어요. 그리고는 이런 주도하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섹터가 있는 겁니다. 섹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카카오톡 SNS 방에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포인트는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정말 미래가 촉망받아. 정말 난리 날 거야. 이 기업은 앞으로 우상향을 할 거야.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이거는. 근데 보시면 이 국가 재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고 뭐 투자액을 추산해보고 있습니다. 이 투자액 추산은 누가 했을까요? 뻔할 뻔짜죠. 이 세력들이 했을 겁니다. 자, 1억 달러, 500억 달러, 10억 달러, 1300억 달러. 이 굉장히 지금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커요. 근데 여기서 가장 규모가 큰 건 뭐냐? 주택 및 지역 인프라 복구 및 개선.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파괴가 되었고 그거에 대한 재건을 해야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글로벌 모듈러 건축의 중장기 시장 전망도 좋다라는 이런 뭐 국제 건축 협회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거랑 맞물려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앞으로 주목을 받을 거예요. 이제 시작인 단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작인 단계예요. 이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K 모듈러 기업 3곳이 1200조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재건 사업이 향후 10년간 9천억 달러, 약 1200조 원이죠. 예상되면서 재건 사업 수주를 위한 국가와 기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라고 하죠. 자, 요런 얘기가 있었어요. SY 우크라이나 재건 간다. 현지 업체와 공장 설립 추진한다. MOU를 체결했다 라고 합니다. 저는 SY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고 전 보유자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섹터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한 포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포모가 뭔지 아시죠? 나만 놔두고 가는 것 같아. 다들 용비어 청가를 부르고 있는데 나 혼자 곡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게 포모입니다. 포모. 그래서 이런 섹터는 몰빵을 하면 안 돼요. 조정 시에 관련 종목을 조금씩 담는 것도 어떨까라고 제안드려 봅니다. 근데 이런 고점 영역에서 잡으면 안 됩니다. 저는 SY를 요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요때 말씀드리고 샀습니다. 말씀드리고 샀고 지금 현재 전고를 돌파했죠. 전고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게 예전에 남북 경협주랑 비슷한 거예요. 남북 경협주랑 너무너무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예전에 남북 경협주랑 똑같은 흐름을 보일 거다라는 흐름이 좀 보여요. 그 포모를 느꼈던 게 예를 들면 로봇 관련주죠. 바이오랑
이 T로보틱스 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근데 제가 급등 직전에 잡고 말씀드렸었죠. 예, 로봇 관련주는 이 테마가 정말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대상승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도 다 미리 말씀드리고 했던 거고, SK바이오팜도 예, 이렇게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상승 전고 돌파했죠. SK바이오팜도 지금 바닥을 잡았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랑 다릅니다. SK바이오팜이에요. SK바이오팜. 그 외에 이제 챗 GPT 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폭염 관련주가 좀 주목을 받을 거예요. 반짝으로 반짝. 바이오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요런 상세 섹터 분석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방송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방송이라든가 멤버십 영상으로 만들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면 시청 부탁드립니다.